우리의 뇌는 신경망과 화학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매 순간 수많은 정보를 처리하고 우리의 모든 행동을 지원합니다. 우뇌를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활동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것을 배우고 배우는 과정에서 뇌를 자극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학습과 자기 개발이 뇌 발달에 중요하다는 메시지도 전해집니다. 이러한 메시지들은 우리가 자신의 뇌를 발전시키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뇌의 발달을 통해 우리는 더욱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되며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새로운 도전에 대처할 준비가 됩니다. 또한 우뇌를 발전시키는 방법과 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뇌의 상상력은 우리를 이유 없이 기분 좋게 할 수도 있고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우뇌가 행복한 상상을 하게 되면 소위 행복 호르몬인 도파민이 분비되며, 도파민은 인간이 다른 동물에 비해서 특별히 고도의 정신 기능과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대표적인 신경 전달 물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살구나 매실을 떠올리면 저절로 침이 분비됩니다. 달콤한 아이스크림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워집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뇌가 감정의 처소로서 우리의 기분을 관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뇌의 구조는 현 상태의 감정에 반대 신문을 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고, 우리가 행복하고 즐거운 기분으로 충만해 있을 때 우리의 기억 체계는 곧 납부해야 할 세금이나 직장에서의 해고에 대한 불안 등을 떠올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나온 것이 기분 일치 가설입니다. 즉, 이 가설은 우리의 기억 체계는 현재의 기분과 일치하는 과거의 사건들을 회상하는 역할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핵심으로 하며, 또한 우뇌는 본능, 창조성, 고도의 정신 기능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뇌의 상상력이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상상력은 우뇌가 지니고 있는 가장 중요한 능력입니다. 인생에서 상상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상상력이 뛰어납니다. 나폴레옹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상상력이 세계를 지배한다. 우리의 상상력이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스타벅스 커피의 놀라운 성장에서 상상력이 차지한 비중을 생각해보면 스타벅스 커피 한 잔에 담긴 성공 신화라는 자서전에서 하워드 슐츠 회장은 한 이탈리아 도시의 거리를 거니는 장면을 떠올리면서 온갖 상상력을 동원하여 열정과 낭만적인 분위기와 행복한 사람들로 가득 찬 가로변의 작은 카페를 머릿속에 그렸다고 합니다. 슐츠는 일상적인 상품인 커피를 새롭게 재창조하는 기회를 포착했던 것이지요. 그는 저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만일 상상력을 사로잡을 수 있다면 다른 사람도 사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자주 찾는 스타벅스 커피점은 이탈리아에서의 낭만적이고 행복한 경험과 도심 속의 에스프레소 커피 가게, 그리고 쇼핑센터를 복제해 놓은 듯한 슐츠 회장의 상상적 노력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인류사의 길이 남을 위인들은 우뇌의 능력을 발휘한 사람들이며,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천재 중 한 사람은 우리가 익히 들어온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미 500년 전에 증기선, 헬리콥터, 잠수복, 엘리베이터, 자동차, 굴착기, 낙하산, 망원경 등을 상상해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두뇌를 가지고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생각해냈을까? 바로 그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는 상상을 즐기고 그 상상을 현실화하는 능력에서 천재성을 드러낸 결과물입니다. 에디슨 역시 학교에 입학한 지 3개월도 못 되어서 바보로 낙인 찍혀 학교를 그만둔 학습 장애아였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이라고는 겨우 3개월도 못 받은 에디슨이었지만 전등, 전축 등 많은 것들을 발명하여 특허만 해도 1093개를 받아 기록적인 업적을 세웠지요. 벤젠의 구조를 밝힌 독일의 화학자 케쿨레의 경우는 어떠한가? 그는 꿈속에서 뱀이 꼬리를 물고 빙빙 도는 것을 보고 힌트를 얻었다고 합니다. 또한 원자의 모형을 최초로 고안한 톰슨은 그 대상을 수박에서 찾았습니다. 수박씨가 그에게 원자핵의 이미지로 영감을 준 것이죠. 위대한 발명가들의 공통점을 보면 논리보다 이미지를 캐치하여 업적을 이룬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에게 논리는 어디까지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수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1940년대 미국의 유명한 성형외과 의사였던 맥스웰 몰츠는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매우 의미 있는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즉, 똑같은 얼굴의 상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그것을 영광스럽게 여기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을 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만난 어느 독일인의 경우
그의 얼굴에는 큰 칼 자국이 나 있었는데 그 자신은 그것이 용감한 결투에 따른 영광스런 상처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반면에 어느 미국인 세일즈맨은 교통사고로 인해 입은 얼굴의 상처 때문에 자신감을 상실하였고 그것이 그의 콤플렉스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몰츠는 이 관찰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되었지요. 이와 같은 경험을 겪으면서 나는 완전히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1945년 무렵 나는 성형 수술 상담을 요청한 수많은 사람들이 수술 이상의 어떤 것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그중 몇몇은 수술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상태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단순히 코, 귀, 입, 팔이나 다리를 수술받아야 하는 환자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환자로 간주하는 경우 나는 그들에게 수술 이상의 어떤 것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며, 그리고 그들에게 심리적, 감정적, 정신적으로 얼굴을 성형하는 방법과 함께 감정상의 상처를 치료하는 방법, 그리고 그들의 신체적 외모를 바꾸는 것뿐 아니라 태도와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아 이미지가 각인되어 있는 영역이 바로 우뇌입니다. 물론 우뇌에 그려진 이 자아 이미지는 좌뇌에 각인된 자신에 대한 생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뇌에 그려진 자신에 대한 이 밑그림의 영향력은 앞서 몰츠가 진술한 바와 같이 대단히 크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뇌는 결제 없이 작동되는 것으로 사람은 보고 들은 대로 행하고 보고 들은 것에 의해 지배받는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인간은 보는 것에 의존해서 진화해왔고, 인간의 감각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각은 모든 감각의 60%를 점유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사물을 보는 행위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육 심리학 통계에 따르면 인간의 학습은 시각이 87%, 청각이 7%, 그리고 미각, 후각, 촉각을 합하여 약 6%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또한 인간의 기억력도 들은 것은 10%, 본 것은 50%로서 듣고 보고 한 것이 80%를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율곡이 한반도에 태어난 인물 가운데 몇 손가락 안에 드는 성현이었던 것은 순전히 어머니 신사임당의 가르침을 보고 들은 덕이었으며, 한국인의 자랑스러운 어머니 상으로 대표되는 신사임당은 기회 있을 때마다 칙솔들에게 간의 범절을 가르쳤고 모든 면에서 몸소 모범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신사임당 역시 자랄 때 가정에서 보고 들은 영향이 컸으며, 강릉 외가에서 자란 신사임당은 딸 5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외조부 곁에서 늘 먹을 갈고 붓을 만지작거리며 자란 그녀는 일찍이 그림과 글씨에 남다른 재능을 꽃 피울 수 있었고, 그와 마찬가지로 신사임당의 7 자녀들도 늘 어머니 곁에서 먹을 가까이 하고 붓을 가까이 했습니다. 현재 큰딸 매창의 글씨나 그림이 많이 남아있고, 5째인 율곡의 학문적 성공은 물론 7째인 우의 그림, 글씨 등이 많이 남아 우리 문화를 빛내고 있는 것이 결코 우연은 아닙니다. 널리 알려진 맹모 삼천지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보고 듣는 사물이나 사건, 심지어 사람에 대한 인식은 단순히 그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 이상입니다. 이들은 우리의 무의식과 잠재의식의 자리를 잡고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따라서 본다는 것, 그 영상을 관장하는 우뇌의 작용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현대인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저급한 인터넷 사이버 문화의 확산일 것입니다. 미국의 플로리다 대학과 신시내티 대학 공동연구팀은 의학 전문지인 정서장애 저널에서 인터넷이 중독 증세와 조울증, 불안장애 등 정서장애를 일으킬 수 있음을 밝혔으며, 미국에서는 이미 20만 명이 사이버 중독증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세계 최대 인터넷 사용량을 자랑하는 한국 역시 그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초등학교에서 실시한 흥미로운 실험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실험에 협조한 교사가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눈동자가 파란 아이들이 갈색인 아이들보다 학습 능력이 뛰어나다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런 뒤 교사는 아이들에게 자신의 눈동자 색을 작은 카드에 적어서 수업 중에 목에 걸게 하고 일주일 동안 아이들의 모습을 관찰한 다음 그 결과 갈색 눈에 카드를 단 아이들은 학습 의욕이 저하되었으며, 파란 눈의 아이들은 성적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그런 후 교사는 아이들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저번에 발표된 연구 결과는 잘못되었다는 주장이 나왔단다. 갈색 눈의 아이들이 파란 눈의 아이들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것이 옳다고 한다. 결과는 어떠했을까? 예상한 대로 이번에는 갈색 눈을 가진 아이들의 성적이 좋아지고 파란 눈의 아이들은 학습 의욕이 저하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신이 어떤 이미지를 갖느냐에 따라 같은 사람이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의 잠재의식에 새겨진 이미지는 오히려 스스로의 한계로 작용하며 그것을 바꾸지 않는다면 자신에게 있어 더 나은 미래로의 도약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스포츠 세계에서도 운의 능력은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아무리 재능이 많아도 운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선수는 승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기기보다 자신이 최고가 되기 위해 잠재 능력을 발휘하는 편이 훨씬 도전적이며 의욕을 증대해 주기 때문입니다. 뛰어난 스포츠 선수에게 내재해 있는 이미지는 분명 하루아침에 형성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경기를 위한 연습을 하듯 트레이닝이 필요한 것입니다. 미국 일리노이 대학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대학 농구팀 선수를 A, B, C 세 그룹으로 나누어 A그룹 선수에게는 한 달 동안 슈팅 연습을 시키고 B그룹 선수에게는 한 달 동안 슈팅 연습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C그룹 선수들에게는 매일 30분 동안 마음속에서 자신이 직접 공을 던져 득점하는 장면을 그려보고 또 기량도 점점 향상되는 자신들의 모습을 상상하는 소위 이미지 트레이닝만을 해봤습니다. 한 달이 지난 후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 전혀 훈련을 하지 않은 B그룹이 아무런 진전이 없었던 것은 예상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매일 체육관에서 실제 연습을 한 A그룹과 시각화를 통해 마음의 훈련을 한 C그룹 선수들이 똑같이 슈팅 득점률에서 25%의 향상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 실험 결과는 보이지 않는 것을 마음으로 보는 것, 곧 비전이 얼마나 큰 효과가 있는지를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려보면 실제와 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우리의 뇌는 실제로 일어난 일과 머릿속에 그린 이미지를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즉 실제는 없는데도 뇌가 있다고 느끼면 그 사람한테는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머릿속에 이미지를 선명하게 그릴수록 그 이미지가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마련입니다. 성공의 이미지를 머릿속에 강하게 각인할수록 실제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공부를 못한다, 안 된다와 같은 부정적 이미지를 그리면 그로 인해 부정적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반면 시험을 잘 보는 장면, 상 받는 장면을 떠올리면 실제 운해가 강화되어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달 표면에 최초로 발자국을 남긴 닐 암스트롱 선장의 말을 기억해보면 그는 달 표면에 첫 발을 내딛고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이 일이 나 개인에게는 작은 한 걸음에 불과하지만 인류에게는 대단한 도약이다. 그러나 미국 항공우주국과의 교신에서는 대사가 더 있지만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암스트롱 선장은 그 유명한 말 뒤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아름다웠다. 계획한 그대로였으며 연습한 그대로였다. 이는 그가 우주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지상에서 철저하게 연습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달 표면에 착륙할 때 도움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암스트롱처럼 우리도 머릿속에서 모의 훈련을 하면 할수록 운의 기능이 발달하여 어려운 일을 성공시킬 수 있는 토대를 다지는 것입니다. 연습을 실전처럼과 같은 문구는 괜히 만들어진 말이 아닙니다. 머릿속의 불안을 해소하는 이미지를 그려보면 실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지 속에서 잘 체험하면 실제 상황에서는 불안감이 사라질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극복하려는 용기가 생기며 오히려 위기 상황을 그리는 일이 즐거워질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일정을 영상으로 그리는 습관이 치열한 경쟁의 세계에서 진정한 승자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운해는 드넓은 상상력의 바다이고 이 바다에는 아직 아무도 그물을 들이우지 않은 블루오션 곧 새로운 가능성의 영역이 있습니다. 운해는 감정 정서를 관장하며 상상력의 보고이다. 좌뇌가 의식 속에서 논리 회로를 거쳐서 작동하는 데 반하여 운해는 잠재의식 내지 무의식에 입력된 이미지들의 영향으로 급한 상황에서 결제 없이 바로 작동하는 것으로 운해가 지닌 가능성을 살리는 길은 상상력을 통한 이미지를 트레이닝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운해는 논리 회로를 거쳐 작동하며 급할 때 결제 없이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에서 운해의 상상력과 창조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도록 하며 불편한 것을 개선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먼저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것입니다. 우선 그 일을 완벽하게 해낸 자신을 상상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운해의 상상력으로 기분 좋은 감정을 유지하여 행복하게 살자. 곧 좋은 사람, 아름다운 경치, 감동적인 추억을 떠올리며 현재의 행복감을 고조시켜 보는 것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